저녁 안개가 낮게 깔린 초가을의 시골길을 따라 유나는 오래된 한옥 기숙사로 향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전통 문화 연구 기숙사라 했지만 사실상 버려진 건물을 억지로 리모델링한 것에 가까웠다. 처음 지원했을 때 교수는 환경이 조금 낡았지만 공부하기엔 오히려 좋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버스에서 내린 순간부터 유나는 설명할 수 없는 싸한 기운을 느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을 어귀에 세워진 낡은 비석이 삐걱 소리를 냈다. 한자로 적힌 글씨가 반쯤 지워져 알아보기 어렵지만 문양만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마치 누군가가 수십 년 동안 계속 손가락으로 문질러 윤곽을 살려둔 것처럼. 유나는 짐을 들고 좁은 오솔길을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한옥 기숙사의 대문이 보였다. 그리고 대문 옆 오래된 병풍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이상했다. 밖에 병풍을 두다니. 병풍은 비를 맞아 색이 거의 바랜 상태였고 문이 역시 흐릿했다. 유학 시절 본 민하 병풍처럼 봉황이나 산수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텅 비어 있는 하얀 면이었다. 더 이상한 건 유나가 가까이 다가가자 병풍 아래 틈 사이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였다. 바람? 아니었다. 너무 느렸고 방향성까지 있었다. 병풍 밑에서 희고 가늘고 사람 손목만 한 것. 팔? 유나는 숨을 삼켰다. 병풍의 아래쪽 틈에서 정말로 하얀 팔 하나가 천천히 밖으로 뻗어나오고 있었다. 마치 햇빛을 처음 받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꿈틀거렸다. 손등엔 핏자국도 상처도 없었다. 생기 없는 너무 매끈한 흰색, 죽은 사람의 살 같았다. 저기, 누구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팔은 대답 대신 병풍 밖으로 조금 더 튀어나왔다. 손가락이 자신을 향해 천천히 굽혀지며 마치 오라는 듯한 동작을 했다. 그 순간 학생,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다. 유나는 비명을 지를 듯이 돌아보았다. 한복을 입은 나이든 아주머니가 허리를 굽힌 채 서 있었다. 기숙사를 관리한다는 분이었다. 거기 왜 서 있어요? 추운데 얼른 들어가요. 저 방금 여기 병풍 밑에. 유나가 손가락으로 병풍을 가리켰다. 그러나 병풍 밑엔 아무것도 없었다. 방금 전까지 뻗어나오던 팔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도로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고 병풍은 그저 텅 빈 흰 면만 드러내고 있었다. 학생, 이런 곳엔 오래된 기운이 남아 있어서 착각도 하고 그래요. 관리인은 태연하게 말했다. 별것도 아닌데 놀라지 말고 얼른 들어가요. 그러나 아주머니의 표정을 자세히 보던 유나는 이상함을 느꼈다. 아주머니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더 정확히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병풍을. 유나는 그 사실을 인지하자 몸이 더욱 굳어버렸다. 유나는 기숙사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대문 옆의 병풍은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세워둔 것처럼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었고 그 위에 드리운 석양은 더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기숙사 안은 생각보다 더 낡아 있었다. 복도는 삐걱거렸고 오래된 나무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에는 오래전 학생들이 붙인 듯한 안내문이 누렇게 발해 있었고 밤 10시 이후 외부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여기가 내 방이야. 관리 아주머니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덧붙였다. 밤에는 병풍 근처로 가지 말아요. 유나는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왜요? 그냥 오래된 물건이라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말끝이 너무 애매했다. 딱히 설명을 피하는 듯한 말투였다. 유나는 방으로 들어와 캐리어를 정리했다. 방은 작은 온돌방 하나와 책상, 벽장 정도가 전부였다. 창문을 열면 바로 산자락이 보였고 시골 특유의 습기 찬 바람이 들어왔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자 기숙사 전체가 고요해졌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유나는 샤워를 하고 책상에 앉았다. 숙제로 제출해야 할 민속학 리포트를 쓰기 위해 노트북을 켰다. 주제는 조선 후기의 가정용 병풍과 의례적 의미.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전 본 그 병풍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말 착각이었을까? 유나는 노트북을 닫고 창문 너머로 기숙사 마당을 힐끔 내다보았다. 달빛에 비친 대문 옆, 병풍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순간 탁, 탁, 방 안쪽 벽장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유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설마 쥐? 고양이? 천천히 다가가 벽장 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비어있는 벽장, 습한 나무 냄새, 오래된 옷 흔적뿐. 문을 닫으려던 순간 무언가가 살짝 움직였다. 벽장 가장 아래 틈,
나무판과 바닥 사이의 아주 좁은 틈에서 미세하게 무엇인가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이 보였다. 유나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아까 병풍 밑에서도 유나는 눈을 크게 뜨고 틈을 바라보았다. 틈 속에서 하얀 손가락 2개가 천천히 빠져나오고 있었다. 벽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틈 속에서 기어 나오는 듯한 움직임. 안 돼. 유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손가락은 더 나아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억지로 잡아당기는 듯 다시 틈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낮은 속삭임. 보았지. 분명 소리였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와도 바람 소리와도 달랐다. 물에 젖은 종이를 비비는 듯한 너무나 낯선 소리. 유나는 겁에 질려 방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기숙사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멀리 1층 로비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관리 아주머니가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유나는 망설임 없이 1층으로 내려갔다. 저기요, 아주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던 유나의 발걸음이 멈췄다. 로비 한가운데 관리 아주머니가 등을 보인 채 서 있었다. 그런데 몸이 기묘하게 굽어 있었다. 마치 허리를 꺾은 채 앞으로 끌려가는 듯한 자세였다. 아주머니? 유나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러나 아주머니의 발 옆바닥에 하얀 손자국 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마치 바로 직전에 누군가가 바닥을 짚은 흔적처럼 젖어 있었다. 물기? 피? 아니면? 유나가 그 손자국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아주머니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다.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낮게 말했다. 보였구나. 유나는 입술이 말라붙었다. 뭐가요? 병풍 뒤에 있는 것. 유나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대답해봐.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감추는 것이 분명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 팔, 얼마나 나왔었니? 유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잠깐, 조금, 손이. 그 순간. 아주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극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그건 사람도 귀신도 아니야. 오래전에 저 기숙사에서 끌려간 것들이 아직 그 안에. 말이 끝나기 전. 쿵! 기숙사 바깥에서 병풍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그리고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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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을 긁는 듯한 소리. 마치 누군가가 팔꿈치로 바닥을 끌고 다니는 듯한 음산한 마찰음. 유나와 아주머니는 동시에 굳어버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금 전에 보았던 하얀 팔이 병풍 옆에서 다시 뻗어나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길게, 거의 사람 몸 절반 길이만큼. 그리고 손가락이 기숙사 안쪽을 향해 천천히, 정확하게 유나를 가리켰다. 기숙사 마당의 달빛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달빛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병풍 옆에서 나온 하얀 팔은 기이하게 길어져 있었다. 사람이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각도로 관절이 꺾인 채 천천히 유나를 향해 기어오고 있었다. 관리 아주머니는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뛰어! 2층으로 올라가. 하지만 아주머니! 빨리! 유나는 본능적으로 계단을 향해 뛰었다. 그러나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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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팔이 바닥을 긁으며 따라오고 있었다. 유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면서 계단을 오르고 2층 복도에 들어서자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나 문틈 사이로 그 팔에 손가락 하나가 슥 비집고 들어왔다. 엄청난 힘도 아닌데 문 자체가 닫히지 않았다. 마치 문보다 그 손가락이 더 단단한 듯. 안 돼! 안 돼! 유나는 있는 힘껏 문을 밀었다. 그 순간 똑!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 손가락 하나가 문틈에서 꺾여 떨어져 복도 바닥에 굴렀다. 하지만 피도 나지 않았다. 살점도 없었다. 떨어진 손가락은 마치 흰 밀랍으로 만든 인형의 조각처럼 텅 빈 느낌이었다. 그 손가락은 바닥에 떨어진 채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유나의 발목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강렬한 공포가 머리를 뒤흔들었다.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방 안으로 도망쳤다. 등 뒤에서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났다. 끼이. 유나는 침대 밑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그 순간 벽장에서 또다시 탁, 탁 소리가 들렸다. 아까와 똑같은, 아니라 더 또렷해진 소리. 이번에는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였다. 유나는 벽장 문을 향해 바라보았다. 문틈 사이로 하얀 눈 하나가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으아! 유나는 뒤로 넘어지며 기어갔다. 벽장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작은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다. 붉은 잉크로 오래된 한자로 적힌 글씨.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뗐다. 병풍 뒤에서 끌려간 자들, 몸은 다치고 영은 갇힌다. 그러나 종이 아래에는 더 오래된 글씨가 있었다. 누군가가 급하게 덧붙인 듯한 글씨. 만약 팔이 내 몸을 만지면 너도 병풍 속으로 들어간다. 유나는 숨이 막혔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무겁고 긴 것이 문에 부딪히고 있었다. 유나는 문틈을 살짝 확인했다. 문틈 아래로 병풍에서 나온 그 팔 전체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그리고 손목 위쪽으로 더 많은 무언가가 보였다. 두 번째 팔, 세 번째 팔, 길게 이어진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팔들이 얽히고 있었다. 유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병풍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는 거야? 공포가 목까지 차오른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스텝스 소리가 들렸다. 바람처럼 빠르고 규칙적인 고음의 방울 소리도 함께. 챙그르르, 챙그르르. 문이 휙 열렸다. 문이 부서져 나가며 팔들이 안으로 들이닥치려는 순간 복도에서 붉은색 한복을 입은 무당이 나타났다. 노기가 서린 목소리가 울렸다. 더 나와봐라. 이곳은 너희가 다시 삼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무당의 손에는 오래된 북과 부적이 들려 있었다. 그는 방 앞에 부적을 내던지며 주문을 외웠다. 삼재기, 삼자구이 물러가라. 병풍 안으로 돌아가라. 잡아먹은 영혼을 다시 풀어라. 부적이 공중에서 불타오르자 팔들이 거센 바람에 밀리듯 뒤로 휘청였다. 그러나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병풍 쪽에서 무언가가 나오려고 하는 듯한 거대한 형체가 움직였다. 기숙사 전체가 흔들렸다. 무당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혔다. 큰일이다. 이건 단순한 원기가 아니야. 오래전에 이 기숙사에서 사라진 자들의 혼과 누군가가 봉인하려 했던 악령이 섞였어.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병풍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당은 잠시 유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도 진지했다. 너와 같은 학생들이었다. 전통 연구 기숙사에서 사라진 학생들. 유나는 숨을 삼켰다. 무당은 말끝을 삼키듯 낮게 속삭였다. 그리고 너희 교수, 그 사람이 병풍을 만든 장본인이야. 유나의 눈이 커졌다. 교수님이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다. 그 교수는 젊었을 때 이 기숙사로 필드워크를 왔다가 병풍 뒤에서 손이 나오는 것을 본 유일한 생존자였어. 잠시 침묵. 그날 이후 그는 병풍에게 홀렸고 결국 직접 봉인 의식을 시도했지. 하지만 실패했어. 무당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다 그는 병풍 속으로 끌려갔다. 그 말이 끝난 순간 복도 전체가 울리며 병풍 너머에서 터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가지 못해. 너희도 여기로 와. 팔 내놔. 기숙사 전체에 불이 깜박이며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하얀 팔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수십 개의 팔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는 소리는 마치 젖은 나무 뿌리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음산한 울림이었다. 유나는 귀를 막았지만 귓속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속삭임은 피할 수 없었다. 들어와, 우리랑 같이. 무당은 마지막 부적을 꺼내며 이를 악물었다. 뒤로 물러서. 이건 마지막 봉인이야. 유나는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났지만 어둠 속에서 나온 팔들은 점점 더 빠르게 방 안을 침범해 들어오고 있었다. 팔끝이 바닥을 끌며 남기는 하얀 자국이 점점 길어졌다. 무당은 북을 높이 들고 강하게 울렸다. 퉁퉁. 북 소리에 맞춰 허공이 흔들리고 복도 끝에 놓인 병풍의 표면이 물결처럼 요동쳤다. 병풍은 마치 그 안에 거대한 무언가가 들끓는 듯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병풍 속의 혼들아, 너희를 속인 자에게 분노하라. 너희를 이곳에 묶어둔 자를 기억하라. 무당은 외마디로 주문을 몰아쳤다. 퐁! 부적이 붉은 빛을 내며 병풍 쪽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그 순간 병풍 전체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냈다. 교수, 내놔. 그리고 병풍 뒤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왔다. 유나는 숨이 멎었다. 그는 유나의 교수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부는 병풍의 팔들처럼 창백하고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교수님, 유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교수의 얼굴을 한 존재는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목이 뚝뚝 꺾이며 이상한 각도로 유나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 수십 개의 팔이 뻗어나왔다. 무당이 외쳤다. 듀런, 내 교수가 아니야. 병풍에 잡아먹힌 혼의 껍데기일 뿐? 그러나 이미 늦었다. 교수의 얼굴을 한 존재는 고개를 비틀며 말했다. 너도 봐버렸잖아?
팔들이 폭발하듯 뻗어나오며 유나를 향해 다가왔다.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무당이 몸을 던져 유나 앞을 막아섰다. 뒤로 가! 무당은 남은 마지막 부적을 자신의 가슴에 붙였다. 그리고 두 손으로 북을 부숴버렸다. 칸! 부서진 순간 북에서 흩어진 붉은 가루가 기숙사 전체로 퍼졌다. 팔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나며 괴로워했다. 무당은 마지막 주문을 외쳤다. 삼혼칠백퍼, 삼혼치퍼, 병풍으로 돌아가라. 붉은 가루가 병풍으로 빨려 들어가자 병풍 위에 숨겨져 있던 무늬가 하나둘 드러났다. 그것은 봉인용 부적들이 찢긴 채로 겹겹이 붙어있는 형상이었다. 팔들이 비명을 내지며 병풍 속으로 빨려들기 시작했다. 교수의 얼굴을 한 존재는 마지막 순간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절대 다시 오지 마. 그리고 순식간에 병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병풍은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듯 찢어졌다. 부적의 붉은 빛이 터지듯 번쩍이며 기숙사 전체를 뒤덮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팔도, 속삭임도, 울음도 사라졌다. 무당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거칠었다. 괜찮아요? 유나가 다가갔다. 무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봉인은 끝났다. 하지만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무당은 병풍이 있던 자리,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공간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병풍은 사라진 게 아니야.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뿐. 유나의 심장이 멎는 듯 아파왔다. 어디로요?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무도 몰라. 병풍은 불러낸 사람을 찾아가니까. 불러낸 사람? 무당은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늘 네가 그것을 봄으로써 병풍은 네 얼굴을 기억했어. 유나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무당은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절대 병풍을 가까이 두지 마. 꿈에서도 그림에서도 사진에서도 하얀 팔이 보이면 도망쳐.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당은 천천히 일어서서 기숙사를 떠났다. 유나는 혼자 남겨진 기숙사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유나의 등 뒤에서 사각, 작은 소리가 났다. 유나는 숨도 쉬지 못하고 천천히 뒤돌았다.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복도 바닥 위에는 작은 하얀 손자국 하나가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여기 있었어 라고 말하듯이. 달빛이 그 손자국을 비추는 순간 손자국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유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